별처럼 반짝이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단면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정교한 질서와 진실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득한 옛날 동굴에 살던 선조들도, 수많은 철학자와 시인들도 이 질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현재, 그리고 흘러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시간은 분명 우리 삶의 기본 틀처럼 보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시계에 맞춰 움직이고 지나간 추억을 그리워하며 다가올 내일을 꿈꾸죠. 즐거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루한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흐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간의 체감마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시간은 어쩌면 시계가 아닌 우리 의식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은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다 라고요. 우리의 직관이 빚어낸 일종의 환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이 순간도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는 이미 과거이거나 아직 미래일 수 있습니다. 현재란 전 우주적으로 공통된 개념이 아니라 각자에게 국한된 지역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시간대를 생각해 봐도 우리는 각자 다른 지금을 살아갑니다. 같은 지구 위에 살아가지만 한국이 자정일 때 뉴욕은 아직 오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위치와 시선에 따라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금이라는 말조차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죠. 이미 한 세기 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통찰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는 해수면보다 시간이 조금 더 빠르게 흐르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는 정지한 시계보다 천천히 가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죠. 1905년 젊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절대성이 깨지는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의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높은 산에서는 낮은 곳보다 시간이 빨리 흐르고 움직이는 시계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손에 쥔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목적지를 안내하는 데에는 인공위성과 지상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는 고도의 정밀함이 숨어 있습니다. 단 몇 마이크로초의 어긋남만으로도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게 될 수 있죠. 또 상상 속 이야기 같지만 만약 누군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를 여행했다가 돌아온다면 지구의 남은 친구들보다 훨씬 덜 늙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을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중력이 작용하는 행성에서 단 몇 시간을 보내는 사이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흘러버리죠. 이는 중력이 클수록 시간 흐름이 느려진다는 상대성 이론을 극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은 속도와 중력에 따라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탄성줄 같은 존재입니다.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 보니 영화에서나 나오던 시간 여행도 완전히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를 비행한 우주 비행사는 지구에 남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미래로 가 있는 셈이니까요. 물론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은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자연이 허용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라는 것들은 완전히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를 엔트로피 개념을 통해 시간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뜨거운 커피가 점차 식어가듯 무질서인 엔트로피는 한 방향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화살표가 있다고 느낍니다. 다시 말해
엔트로피 증가라는 법칙이 시간의 한 방향성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려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무질서로 향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며 우리는 현재라는 순간을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 흐름은 곧 자연이 선택한 방향성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파인만은 시간에는 방향이 있지만 왜 그 방향이어야 하는지 물리학은 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방향이 아닌 의식을 통해 그 흐름의 의미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거는 상대적으로 질서 있고 이미 결정된 것이며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상태이죠. 마치 진흙으로 빚어진 도자기가 가마 속에서 점차 굳어가듯 현재는 결정되지 않은 미래가 한순간씩 형태를 갖춰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를 산다는 것은 미래라는 진흙을 빚어가는 책임을 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뇌와 의식이 시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은 과거의 흔적들에 대한 기억으로 뭉쳐진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내 안에 남아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에 어쩌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시간의 산물인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삶은 하나의 정보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타인과 부딪히며 생긴 경험들, 그 속에서 쌓인 감각과 기억이 모여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는 고유한 통합체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쌓아온 추억, 겪어온 기쁨과 슬픔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모든 기억을 잃는다면 과연 지금의 나를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이 가리키는 과거는 더 이상 실제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미래 역시 아직 오지 않은 관념일 뿐이죠. 결국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 현재뿐입니다. 여기서 의식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실은 착각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곧 영혼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어 충만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영혼으로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물리학이 밝힌 시간의 비밀은 오히려 우리에게 깨어있는 현재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결국 시간은 착각이고 현재만이 실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바로 이 순간에 최대한 충실히 존재하는 것이죠. 현재의 삶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때 그 짧은 순간은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과학이든 영성이든 결국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바로 지금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존재할 때 삶은 더 이상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 머무는 의미가 됩니다.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아름다운 비밀들이 우주에 숨어 있죠.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현실이 언제나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과 질문을 통해 조금씩 깨달아 왔습니다. 과학도 철학도 영성도 결국은 그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더 깊고 넓은 차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세계 너머에 무엇인가 더 있다는 감각을 조금씩 의식 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이 흙, 물, 불, 공기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지만
기원전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그보다 더 작은 원자라는 알갱이가 만물의 근본일지 모른다고 상상했습니다.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치부되었지만 수천 년 후 과학은 실제로 원자의 존재를 밝혀냈죠. 게다가 원자는 다시 전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더 작은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현실을 파고들면 들여다볼수록 예상치 못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공간과 시간 자체도 쪼개질 수 있을까요?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등장한 개념 중 하나가 루프 양자 중력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공간과 시간이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미세하고 불연속적인 알갱이처럼 양자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딛고선 이 공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대한 거미줄 같은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물코 하나하나가 양자라는 최소 단위 사건들로 엮여 있습니다. 즉, 우주는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관계로 엮인 사건들의 춤이라는 뜻이죠. 어찌 보면 물질적 실체보다 관계가 더 근본적인 세계관이 펼쳐집니다. 사람과 사람, 하늘과 땅, 나와 우주, 그 무엇도 서로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그 관계 안에서만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그 이면의 실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은 일깨워 줍니다. 겉보기엔 고요하고 변함없어 보여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진동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 단단해 보이는 물질조차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텅 빈 공허한 공간입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아주 작은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구름처럼 둘러싸지만 그 사이사이는 거의 빈 공간이죠. 우리가 느끼는 단단한 물체의 감촉은 실체가 아니라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는 힘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안은 대부분 빈 공간이고 입자들이 쉼없이 움직이며 공간을 채우고 있죠. 우리가 보기엔 고요해 보이는 책상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입자들이 빈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서로를 밀고 당기는 작은 우주처럼 활기차게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겉보기와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은 일깨워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계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근본 구조는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관계 중심 우주론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블랙홀의 비밀을 설명하는 데에도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 중심의 모든 것이 무한히 압축되는 특이점이 생깁니다. 공간이 극도로 압축될 때 루프 양자 중력은 새로운 힘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붕괴를 허락하지 않는 강력한 양자 반발력이 그 순간 작동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이 사라질 듯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공간을 이루는 미세한 고리들은 조용히 서로를 밀어내며 저항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반발력은 붕괴를 멈추게 하고 우주가 다시 살아나는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힘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깊은 존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덕분에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 정보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우주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블랙홀 내부에서 아예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상상합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처럼 현실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우주를 이루는 작은 고리들이 서로를 당기고 밀어내며 공간을 짓듯이
삶 또한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모든 것은 따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어줍니다. 불교의 오래된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가 있음으로써 다른 것도 존재하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는 이 연기의 사상은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그물망과도 같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그물망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보석들이 매달려 있고 하나의 중심이 진동할 때 그 떨림은 빛이 되어 퍼져나가 전체가 함께 반응하며 하나의 생명처럼 숨을 쉽니다. 개별 존재의 사소한 움직임조차 전체 우주의 구조와 공명하며 영향을 미친다는 이 오래된 통찰을 현대 물리학은 미립자와 공간의 얽힘을 통해 점점 더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양자 얽힘입니다. 두 입자가 얽힌 상태에 있을 때 한 입자에 변화를 주면 다른 입자도 즉시 반응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심지어 두 입자가 지구와 달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한 입자의 상태가 전체 시스템에 파장을 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장 이론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입자를 독립된 실체로 보지 않고 공간 위에 펼쳐진 하나의 장에서 생겨나는 진동으로 이해합니다. 전자 하나가 존재할 때 그것은 고립된 점이 아니라 장 전체에서 떨리는 하나의 파동이며 이 진동은 주변에 영향을 퍼뜨리고 결국 우주 전체에 미세한 흔적을 남깁니다. 세 번째는 혼돈 이론과 나비 효과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도 작은 변화가 매우 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이는 한 생명체의 사소한 움직임이 전 지구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과학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고립된 조각들의 모임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얽히고 반응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의 오래된 통찰과 놀라운 방식으로 만나는 중입니다. 전자 하나도 주변 환경과 떼어놓고는 그 상태를 정의할 수 없고 심지어 시간마저도 사물 사이의 관계일 뿐인 세계, 연결성이야말로 우주의 언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생각, 꿈, 환상 역시 이 우주의 일부일까요? 혁명적인 과학 발견들도 처음엔 모두 상상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새로운 곳에 닿을 수 없죠. 새로운 현실은 익숙하지 않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갈릴레이는 떨어지는 물체를 상상하며 근대 물리학을 열었고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로 달리는 상상을 통해 상대성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에서 상상력은 언제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상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 말처럼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은 방대한 지식보다 한 줄기 독창적인 상상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관찰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실을 결정짓는 작용으로 여겨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인데 고양이가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라는 두 가능성이 관찰되기 전까지는 동시에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관찰자가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관찰하는 존재가 곧 현실의 모양을 결정짓는다는 개념은 양자역학이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이며 상자 속에 잠재된 채 공존하던 수많은 가능성은
우리가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특정한 하나의 현실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의식이 단순한 인식의 도구를 넘어서 현실에 닿고 영향을 미치며 가능성을 선택하는 창조의 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현상은 오직 확률의 파동으로만 존재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이를 두고 물리학자 존 휠러는 참여하는 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구경꾼인 동시에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현실을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거대한 우주극장의 무대 위에서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배우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우주는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객관적인 현실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그 현실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현실이 됩니다. 푸른 하늘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아름다움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피어나는 꽃입니다. 마찬가지로 별들의 우주를 상상하는 인간의 의식이 없다면 그 수많은 별도 그저 침묵 속에 존재할 뿐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주를 상상하고 이해하는 순간 우주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 덕분에 우리는 로켓을 쏘아 올리고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며 현실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설 수 있었죠. 결국 우주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다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그려낸 세계가 곧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임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숨어 있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학은 그 상상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된 우주 속의 창조적인 존재라면 우리의 꿈과 상상이 곧 우주가 펼쳐내는 가능성의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긍정적인 상상으로 현실을 빚어나갈 때 그 아름다운 세상이 실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양자세계가 전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파동으로 존재하는 가능성이죠. 현실은 정해진 구조가 아니라 관찰하는 우리의 의식에 따라 형태를 얻고 방향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주는 그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상은 결코 사소한 공상이 아니라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현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파동이며 진동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우리의 의식이 머무는 곳에 파동은 더욱 강해지고 그 진동은 마침내 물질이 되어 우리 눈앞에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춰있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미래를 흔들고 만들어가는 주파수이며 언제든 새로운 현실로 전환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과거를 벗어나고 미래를 움직이며 눈앞에 펼쳐질 세계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본질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있죠. 시간이란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 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마음속 이미지에 불과하며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불교의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아무리 먼 별빛도 우리의 눈에 닿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듯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와 의식의 방향이 겹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우리는 그 관계의 중심에서 의식을 통해 현실을 빚어내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각은 단지 한 사람의 깨어남이 아니라 전체를 울리는 진동이며 세상의 작은 물결을 퍼뜨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닌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의 진원지이자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창조의 주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